당신이 항상 피곤한 이유 14가지. 혹시 아무런 이유도 없는 것 같은데 늘 피곤하고 무기력한가? 신체적 이상 징후가 없는데도 항상 피곤한 이유는 대개는 잠이 부족해서인 경우가 많다. 잠을 늦게 잤거나 잠을 설친 다음 날이면 괜시리 피곤하고 기분이 축 처지는 것이다. 하지만 이와 달리 잠을 푹 잤는데도 하루 종일 피로감을 호소하는 사람들도 있다. 사실 피곤한 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다음은 영국의 전문가들이 말하는 당신이 항상 피곤할 수밖에 없는 14가지 일반적인 이유다. 피곤한 이유를 찾는다면 다시 활력을 찾는 것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1. 매일 맥주나 소주 또는 와인 한 잔씩을 마시는가? 당신이 항상 피곤한 이유는 어쩌면 매일 술을 마시기 때문일 수 있다. 잘 알려진 것처럼 알코올은 자연적인 수면 사이클을 흐트러뜨린다. 술을 마시면 잠은 빨리 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잠들 경우 양질의 수면은 기대할 수 없다. 밤이 깊어가면서 딥슬립을 하는 시간은 줄어들기 때문이다. 혹시 만성피로가 술 때문인지 알고 싶다면 몇 주간 금주를 해보라. 술을 마시지 않은 날 숙면을 취한다면 아마도 당신의 피로는 술 때문일 확률이 높다. 만일 과음을 한 경우에는 슈퍼푸드인 엉겅퀴나 아티초크 추출물이 함유된 보조제를 먹으면 간에 도움이 된다. 술을 끊기 어렵다면 전문의의 도움을 받도록 한다. 2.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가? 적은 양이라면 카페인은 활력을 불어넣는 데 도움이 된다. 하지만 너무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오히려 활력이 떨어질 수 있고 이에 따라 불안, 불면증, 두통, 피곤함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유럽식품안전국에 따르면 건강한 성인의 경우 매일 최대 400mg의 카페인을 섭취할 경우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보다 더 많이 섭취할 경우에는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거나 무기력해질 수 있다. 하지만 갑자기 카페인 섭취량을 줄이면 금단 현상이 나타날 수도 있다. 따라서 커피를 마실 때 천천히 양을 줄이되 하루에 2~3잔으로 제한하도록 한다. 카페인을 섭취할 때는 커피보다는 오히려 차가 낫다. 차에는 진정 효과와 더불어 카페인 효과를 중성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아미노산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3. 기분이 우울한가?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지만 피곤은 우울증의 흔한 특징 가운데 하나다. 다시 말해 우울증을 겪을 경우 늘 피곤할 수 있다. 이 밖에 우울증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이유 없이 눈물이 흐르거나 성욕이 감퇴하거나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들에 대해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것 등이 있다. 항우울증 약을 복용하거나 전문의를 찾는다. 4. 빈혈이 있는가? 피곤하면서 동시에 안색이 창백하거나 현기증이 나거나 숨이 차거나 가슴이 뛰거나 맥박이 빠른 경우에는 빈혈 때문일 수 있다. 빈혈이 나타나는 원인은 영양소 부족, 과도한 출혈, 적혈구 생성 감소, 적혈구 파괴 증가 등 때문일 수 있다. 원인을 알려면 전문의를 찾아간다. 5. 더위나 추위를 못 견디는가? 주위 사람들은 괜찮은데 유독 혼자서만 더위를 참지 못한다면 갑상선 항진증을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갑자기 체중이 감소할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반면 추위를 심하게 타면서 체중이 증가한다면 갑상선 저하증일 수 있다. 갑상선 항진증이나 갑상선 저하증 둘 다 피로의 원인일 수 있다. 피곤함이 지속된다면 그리고 가족력이 있다면 확실한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6. 복용하고 있는 약이 있는가? 만성피로는 때로는 처방약으로 인한 부작용일 수 있다. 특히 고혈압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들이 그렇다. 복용하고 있는 약과 관련되어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점검해본 후 만일 이 가운데 피로감이 있다면 전문의와 상담해 다른 약으로 대체한다. 7. 운동 부족인가? 운동 부족이거나 과체중인 경우 신진대사와 간 기능이 떨어져 있기 때문에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이런 경우 가벼운 운동부터 시작한 후 서서히 운동 강도를 높여가는 것이 좋다. 가령 매일 적어도 60분씩 운동을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때 가장 좋은 운동은 힘차게 걷기다. 만보기를 이용하면 도움이 되며 매일 최소 7,000보씩을 걷는 것을 목표로 삼고 서서히 운동량을 늘려나간다. 1만 보를 목표로 하면 더욱 좋다. 8. 혹시 당뇨가 있는가? 피곤함과 무기력함은 보통 제1형 및 제2형 당뇨와 함께 나타날 수 있다. 피곤함이 지속된다면 당뇨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다. 특히 과체중이거나 갑자기 체중이 감소하거나 시력에 변화가 있거나 가족력이 있을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당뇨로 인한 다른 증상들로는 심한 갈증, 소변량 증가, 질염, 방광염의 재발 등이 있다. 9. 독감을 앓았는가? 많은 사람이 깨닫지 못하고 있지만 사실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질병에 걸린 후에도 몇 달 동안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다. 아니면 인프선이 붙는 감염 질환을 앓은 후에도 그렇다. 이는 과도한 면역 반응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원인을 찾아내기 전까지는 독감이 원인이라고 단정하지 않도록 한다. 10. 잠을 충분히 잤는가? 수면 부족은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가장 흔한 이유 가운데 하나다. 잠을 제대로 못 자면 다음 날 기운이 없고 무기력해진다. 불면증으로 잠을 못 잔다면 마그네슘 성분이 들어있는 입욕제로 목욕을 하거나 쥐오준풀이나 수면 보조제를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다만 보조제에 너무 의존하지 않는 것이 좋다. 11. 경무에 시달리는가? 과도한 업무량, 긴 회의 시간, 장시간 근무, 까다로운 상사 등으로 인해 만성 피로를 호소할 수도 있다. 이 모두는 스트레스 호르몬과 관련된 육체적, 정신적 스트레스와 피로로 이어질 수 있다. 피로를 회복하려면 휴가를 내고 푹 쉬거나
기분 전환이 되는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가령 요가나 명상이 좋다. 업무가 바빠서 휴가를 내기 쉽지 않더라도 일단 쉬고 나면 기분이 좋아지면서 생산성도 향상될 것이다. 12. 탈수 상태인가? 탈수 증상은 만성 피로의 흔한 원인 가운데 하나다. 심하게 갈증을 느낄 때쯤이면 이미 수분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다. 매일 2리터씩 수분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물, 음료수, 과즙이 풍부한 과일, 국 등을 통해 수분을 충분히 섭취한다. 물은 하루에 조금씩 나눠서 자주 마시는 것이 좋다. 13. 일주일에 5일씩 과일과 채소를 먹는가? 아니면 다이어트를 하는가? 피곤함과 무기력함을 예방해주는 영양소는 수없이 많다. 가령 비타민 B를 포함해서 비타민 C, 철분, 마그네슘 등이 그렇다. 따라서 특정 음식을 먹지 않는 다이어트를 할 경우 편식을 하게 되므로 활력이 떨어질 수 있다. 체중 조절을 위해 식단을 조절하는 것은 물론 중요하다. 하지만 그로 인해 활력을 잃지 않으려면 멀티비타민, 미네랄 보조제, 비타민 D를 함께 섭취하면 도움이 된다. 과일과 채소는 세포에 에너지를 생성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영양소인 비타민, 미네랄, 코엔자임의 중요한 공급원이다. 5일 혹은 그보다 더 많이 과일과 채소를 섭취하지 않는다면 비타민 A, 비타민 D, 엽산, 철분, 마그네슘, 칼륨, 칼슘, 아연, 셀레늄 등 미량 영양소가 부족해져서 만성피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14. 비타민 D가 부족한가? 겨울 동안은 대부분 실내 생활을 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햇빛을 충분히 쐬지 못하고 지낸다. 그 결과 겨울이 끝날 때쯤이면 많은 사람이 비타민 D 부족 증상을 보인다. 철분이 부족하면 철분 결핍성 빈혈로 인해 피곤함을 느낀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지만 비타민 D로 인해 피곤함을 느낀다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는 비타민 D가 부족하면 골격근에 영향이 미치고 이에 따라 근력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또 다른 가능성으로는 비타민 D의 부족으로 인한 면역체계 이상이다. 이로 인해 한낮에 심하게 졸음이 몰려오거나 피곤함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